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기초물리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6장에 운동량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P는 MV로서 진행하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서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이것을 모멘텀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운동량의 변화를 충격량이라는 단위로 물리량으로 I 해가지고요. 이것도 벡터해야 되는데 델타 P로서 또 운동량의 변화. 그래서 이것이 F의 그죠? 델타 T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예제를 통해서 충돌 문제에 있어서 6.1은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은요 골프공과 골프헤드 골프채 골프헤드 헤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어떤 충격이에요. 그 다음에 예제 6.2에서는요 범퍼의 어떤 효능을 테스트하는, 그래서 차가 설치되어 있는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다시 튕겨 나오는 그 과정에서 범퍼가 흡수하는 어떤 충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페이지 132페이지에 운동량의 보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의 보존에 대해서 하는데요. 물체의 충돌에 있어서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체들이 충돌할 때 이 물체들이 속한 계의 시스템의 전체 운동량이 보존되는 걸 말합니다. 보존, conserve 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렇게 충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애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공과 공이 부딪히는 것도 충돌이지만요, 좀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볼까요? 플러스 차지와 플러스 차지가 서로 달려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달려간다고 할 적에 여기 왔을 적에 이 실제적으로 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부딪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척력이, 이 플러스 차지가 척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부딪히기 전에 벌써 반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충돌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산란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직접 컨택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딪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접촉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도 충돌의 문제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 외에 그림 6-6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6.6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충돌이라는 것을 좀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이 입자와 이 입자가 서로 힘을 사실 주고받는 거죠. 충돌할 때 작용이라는 것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 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하고 관계 있을 거다고 말씀을
한 2번 드렸습니다. 오늘 그거를 보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부딪혔을 적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림 6-6을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B번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A번 그림을 보니까 작은 공과 큰 공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게 M2고요. 질량 M1이라고 할지 우리가 이거는 1, 2, 2에 F1, 2죠. 1, 2 이렇다고 할지 이것도 F2, 1 어디서 본 것 같다 그죠? F1, 2와 F2와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해가지고요. 서로 크기는 같고요. 길이는 같아야 되고 방향이 반대인 형태다. 대표적으로 충돌 문제라고 보시면 이것도 충돌 문제로 본다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제가 화이트보드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밀어요. 밀면은 사실은 충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충돌과 반대의 개념이죠. 충돌을 가서 부딪혀야 되는데 이거는 붙어 있다가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죠? 그런 것도 우리는 충돌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충돌을 보통 이야기하면요.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막 부딪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켓이 이렇게 연료통을 분리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충돌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화이트보드와 붙어 있다가 여러분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멀어지죠. 그죠? 서로 멀어지는데도 이걸 우리가 충돌 문제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로켓이 이렇게 빡 올라가면서 연료통을 탁 떨어뜨려요. 연료를 다 쓰고 나서 그러면서 급 과속이 딱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충돌 문제를 보고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이제 6.7을 안 보니까요.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6.7을 안 보시면요. 당구공에 부딪히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M1과요. 여기에 M2가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V1I니까 맞죠? Initial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V2에 이런 식으로 서로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뒤에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밑에 그림으로 보니까 이제 여기서 부딪히고 나서요. 이제 얘는 일로 V2의 F로 가고요. 이거는 일로 V1 F로 간다고 하잖아. 꼭 이래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 설령 이거 두 개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를 건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이게 1로 간다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적에 이 충돌 전후의 속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데요. 이 보면은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M1에 대해서 적용해 보자. 자, 충격량, 운동량 정리 뭐였죠? 충격량, 운동량 정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금방 지웠는데 충격량을 뭐라 정의할까? I로 적용했고요. I는 뭐다? 델타 P라는 거죠, 그죠? 델타 P인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F의 델타 T라 그랬죠?
그래서 M1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자. M1에 대해서. 그래서 F의 2에 의한 1에 작용하는 힘. 이것이 얘한테 힘을 줬죠. 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곱하기 언제 델타 t 시간 동안에 충격을 줬더니만 이것의 운동량의 변화가 있다. M1에 의해 1F에 나중에 또 빼기 M1에 의 1Y 이렇게 되겠다. 그죠? 처음에 그게 변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이 밑에서 1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은 M2에 대해서 또 해보면은 똑같이 해보니까 밑에 써볼게요. F에 1이 2에 미치는 힘 1이 곱하기 델타 T는 M의 2의 V2의 F 빼기 M2의 V2의 I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운동량 빼기 총 운동량이다. 왜? 여기 이거를 적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거고요. F의 델타 T가 여기 적었습니다. 이쪽에 적었어요. 그래서 13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F21과 뉴턴의 삼법칙에 해가지고요. 여기 적어 있죠. 반법칙에 의하면은 F의 2, 1에 이것은 마이너스 F의 1, 2다. 이렇게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이 F2의 1, 2t를요 여기에 이렇게 고쳐보면은요, 이거를 이렇게 고쳐보면은 마이너스의 F1, 2의 델타 T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뒤에 건 똑같아야 되죠, 그죠? M1 V1 F 빼기 M1 V1 I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요 F21 대신에 마이너스 F의 1, 2를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 식으로부터 다시 여기 F의 1, 2는 이래 되죠, 그죠? 그냥 이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더하면은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건 없어지죠. 제로죠. 제로는 어떻게 되죠? 더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M1 V1 F M2 M1 V1 I 더하기겠죠? 더하기. 그래서 M1 V M2 V2 F 빼기 M2 V2 I죠. 그죠? 요거 빼기 요거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6-7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로 넘겨줍시다. 요거 두 개를 요걸 위로 넘기면서 정리를 하면요, 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로 넘겨주니까 M1 V1 I 그죠? 더하기 M2 V2 I 이것은 M2 M1 V1 F 더하기 M2 V2 F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충돌 전하의 운동량이죠. 이게 이제 지금 운동량 보존의 법칙인데요. 충돌 전 운동량. 지금 이 상태다, 그죠? 이 개의 이 상태죠, 지금. 이 상태. 이
M1 V1I 더하기 M2 V2I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이겠네, 그죠? 후에 충돌 후의 운동량. 지금 합이죠, 운동량의 합입니다. 합.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뭐냐면요, 여기도 써놨는데 이제 물체들의 축구할 때 걔의 전체 운동량이 보존된다. 말은 일정하다,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같다 이런 거죠. 같다. 그래서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게 책의 13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응용 파트를 보면은요, 여러분 한 번씩 그 과학 채널 같은 거를 보면은 오징어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징어가 어떻게 합니까? 팍 차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물을 뒤로 차요. 물을 뒤로 차니까는 운동량 이 물만큼은 뒤로 나가는데 오징어는 그만큼 앞으로 나가는 운동량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이 오징어와 움직인 물의 전체 운동량은 차기 전과 차고 나서에 똑같이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응용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예제 6.3에 나오는 붕사의 활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충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충돌 문제로 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붕사가 활을 쏘려면 활을 먼저 붙들고 있죠. 그리고 나서 활을 쏘고 나서 화살은 앞으로 나가지만 자기는 뒤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충돌 문제하고 동일시를 푸는데요. 보십시다. 예제 6.3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6.3 등 공사에 활을 쏘는 사람의 활쏘기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제 활을 당겨서 이렇게 잡고 활을 당겨서 이제 쏘려고 하죠. 이렇게 쏘려고 할 적에 화살을 그럴 적에 이 전체 질량 활과 화살을 포함한 전체 질량이요. 이 전체 질량이 전체가 M에 60kg이에요. 그 다음에요, 붕사가 이것이 0.03kg입니다. 이 활이 0.03kg인데 X 방향으로 얘가 V가요 50m/s로 가요. 그러면은 이때 얘가 쏘고 나서 이 사람이 뒤로 가는 요 속도를 구해라는 거예요. V 책에 있는 그거를 써봅시다. 이거를 M2로 정하네요. 그 다음에 화살을 쏘고 나서 사람과 활의 그거를 2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M이라는 것은 원래 다 같이 돼 있으니까 이게 M1 더하기 M2일 겁니다.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럴 적에 요 M2F를 구해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화살을 당기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앞으로 나가는 운동량을 가지기 때문에, 자, 내가 이걸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운동량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합이 어떻게 될까요?
당겼습니다. 딱 가만히 있어요. 전부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럼 운동량 합은 0이겠죠. 0.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운동량은 화살을 놓기 전에 운동량의 합은 0입니다. 그럼 놓았어요. 그럼 얘가 앞으로 가면 플러스에 이 방향을 플러스로 갈치게 플러스의 운동량이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운동량이 있어서 두 개 다 더해서 0이 돼야 되겠죠. 그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해가지고요. 보존의 법칙에서 P의 I의 X는 P의 FX 1차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X방향의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 없어도 되죠. 1차원이라는 걸 벌써 알고 있으니까. 그랬다면은 이때 이거만 다 쓰고면 되겠다. 그죠? 활을 놓기 전에 활을 놓고 나서 활을 놓기 전에는 0이죠. 두 개 다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놓고 나서를 한번 보시면은 M2에다가요. 이게 F 합시다. 2에 이게 M안이 돼야 돼요. 잠깐만요. 이걸 왜 M2로 했을까요? 1이어야 되는데. M2에 V2에 F라고 해요. 빼기. 왜냐면은 화살은 앞으로 가고 이 사람은 뒤로 가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빼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0 되기 어렵겠죠. M1에 V1에 F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게요. 이 M1의 질량이 뭐냐, 그죠? 이 M1의 질량은요, 이 식으로부터 M 빼기, 라지 M 빼기 M2가 될 겁니다. 사람이 화살과 활을 들고 있는 그 질량에서 화살은 날아갔으니까 화살만 빼주면 된다는 거죠. 이래 된다. 그래서 이것이 60kg 빼기 0.03을 해줘요. 그래서 59.97이 되겠다. 그죠? 지금 구하려는 게 뭐죠? M1F, V1F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V1의 F는 M1분의요. 요거를 여기로 넘기고 M1을 양변에 나눠주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M2의 V2F다. 이것이 보니까 보면은 M1이 59.97에다가요 분의 M2가 0.03 곱하기 50이다. 그죠? 여기 50m 펄서까지 되어있죠. 그래서 답을 구하면은 책에는 지금 요렇게 같이 플러스를 해놨습니다. 원래의 식이 요거 더하기 요건데, 그죠? 이거는 P1의 F에 더하기 P2F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하기를 해줘야 된다. 저는 방향까지 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책에 들어갈게요. 마이너스에, 왜냐면은 요로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M2V2F가 됐고요. 또 나누기 M하는 됐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왜 플러스를 했느냐면요, 그냥 방향 생각하지 않고 일반식으로 X 성분에 대해서 다 더해줬다는 개념입니다. 반대 방향이 될 거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했더니만 마이너스가 나왔다. 여기 마이너스,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에 0.0이오다. 그죠? 0.
요 마이너스라는 게 뭐냐면은 화살과 진행과 반대 방향이야.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를 먼저 써주고 풀면 됩니다. 풀어도 되는데 그때는 V1이 플러스가 나올 거예요. 왜? 여기 부호로 벌써 마이너스라고 우리는 정해주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앞에처럼 풀어도 된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이런 속도를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B번 문제가 뭐죠? 두 번째 화살을요, 화살을 여러 개 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을 같은 속력으로, 자, 이제는 일로 가고 있어야 돼요. 일로 가고 있는데 이 속도로, 그죠? B번.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속도로 가면서 V가 F가요. 가면서 다시 화살을 한 개 더 쏩니다. 쏘는데 이제는 30도의 각으로 쏜다는 거예요. 30도의 각으로. 그가 대튀는 또 속도는 얼마냐 이 말이죠. 그가 대튀는 속도.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화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0도를 가지고 쏘았어요. 그때 V의 3의 F라고 합시다. 이거 어떻게 되는가? 또다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이제 쏘았으니까 공사의 속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운동량의 우리가 X 성분식을 우리가 한번 써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보면은요, 벡터식이라더라도 이렇게 벡터식인데 벡터식이 이렇게 같으려면은 X 성분과 동시에 Y 성분이 각자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X 성분을 먼저 써보니까네요. M1 V1I 이꼴은요 2에다가요 V1F 더하기 M2의 V2의 F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화살 한 개를 놓고 난 뒤에 사람과 그 활의 무게를 M1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 화살을 화살 쏘기 전의 운동량이죠. 그냥 이렇게 뒤로만 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는 F였는데 그게 지금의 중돌에 있어서 두 번째 화살을 쏠 때는 중돌 전의, 그러니까 쏠 화살을 놓기 전의 운동량이죠. 그래서 V1I가 됩니다. 요게 사실은 요게 되죠. 그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 A번에서 요 최종의 속도가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M1에서 M2는 다시 여기가 뭡니까? 아까 전에 말한 여기도 나와 있었죠? 여기 있네요. 또 하나의 다른 화살이죠. 두 번째 화살의
화살의 질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난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을 쏜 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것은 궁수가 이렇게 화살을 두 번째 쏘고 나서 활과 그 사람 자체의 몸무게다, 그죠? 질량이다,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속도를 곱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뭘까요? 두 번째로 날아간 이 화살의 운동량의 X성분이다. 두 번째 날아가는이라고 합시다. 화살의 운동량의 X성분이에요. 왜? 이 식이 만족해야 돼서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Y성분끼리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성분만 지금 써줬어요. 그죠? 그 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V1F인데 맞죠? 그래서 V1F를 구해보니까요, 요거를 넘겨주고요, 빼기 넘어가니까 M2에 V2에 F에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나누기 요걸 해주면 되죠, 그죠? M1 빼기 M2를 해주면 됩니다. 그 식이 지금 이때 나온 식인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다 답을 M1, M2를 집어넣고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0.0467m/s가 됩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0.0467.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의 화살을 한 개 쏘고 뒤로 가다 다시 더 쏘니까 속도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뒤로 가는 속도가 더 증가했다, 그죠? 자, 세 번째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C번이 뭡니까? C번은 뭘 구하라는 거죠? C번 문제는요, 활 시위에 의해 두 번째 화살이 가속될 때 궁서의 작용 평균 수지 강력. 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데,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그냥 단순히 갔습니다. 이게 V1F가 됐는데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가 Y 성분도 있죠, 운동량에.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은 당연히 이 땅이 받쳐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수지 간격이라고 그랬죠. 활을 처음에는 수평으로 쏘았지만 이제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쏘았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어떤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만큼 수지 간격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N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N을 구해봐라.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화살을 위로 쏘면요, 제가 놓으면 이렇게 나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아마 운동량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맞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런 운동량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X방향으로 나눠보고 Y방향으로 나눌 적에 요 X방향에 의해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Y방향이 요 변화에 따른 그것에 의한 힘이라는 게 아래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수지 간격이 받쳐주니까 얘가 땅으로 사실 밑으로 뚫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땅이 받쳐주니까.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해서 N을 구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활 시위에 의해 화살이 가속되고 있어요. 이제 날아가니까 가속이 탁 돼가지고 이렇게 속도가 변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속도에서 우리는 이런 속도로 변했죠. 그렇게 가속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가속도라는 거 해보니까요. 가속도. 화살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요. 왜냐면은 화살이 날아가는 가속도만 알면은 질량을 아니까 힘을 아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급이 보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보고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2A의 델타 X인데 지금 화살이 이렇게 해서 떠나기 전까지 여기를 떠나기 전까지 요 길이를 우리가 델타 X 동안에 가속되겠죠. 그죠? 힘을 받는 거는 요 화살줄이 스프링 같이 돼가지고 요것이 여기에 올 때까지만 아마 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델타 X가 지금 얼마라고 하냐면요 0.8m라고 가정했습니다. 0.8m. 그래서 A는 어떻게 될까요? A는 2델타 X분의 그죠?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뭘 넣어야 될 건가? 잘 보십시다. 얘는 아마요 이렇게 보면은 델타 X는 벌써 0.8이라는 거 알겠는데 2 곱하기 0.8이고요. 여기서 V 대신에는요 V2F의 제곱에다가요 화살이 아까 이 V1F는 요건데 V2F의 제곱 두 번째 화살이 날아간 그 제곱 빼기 V0의 제곱을 해줘야 된다. V0의 제곱은 여기에 딱 화살이 있을 때죠, 그죠? V2F는 여기 와서 이렇게 나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V2F의 제곱이 다시 50의 그거로 날아갔다고 볼지게 왜냐면 B번의 두 번째 화살도 같은 속력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 곱하기 0.8분의요 50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네, 같은 속력으로 날아간다 그랬어요. 이때나 같다 그랬다가 V2F 속력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얼마였습니까? V0는 놓기 전이니까 이 속도겠다, 그죠? 아니죠. 그냥 머물러 있는 거네요. 제로네요. 속도가 없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1.56 곱하기요 10의 3성 미터 퍼 세컨 제곱으로 되게 빨리 가속이 된다. A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그 다음에요 시간을 구해보자. 왜? 시간을 알아야지 F의 델타 T가 P하고 같다는 델타 P하고 같다는 그 운동량 충격량 정리를 써서 F를 구하고 그것이 N하고 같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T는 얼마나 가속되는가 이걸 알려면은 우리는 V는 V0 더하기 뭐 AT 이런 식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A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T를 구할 수 있다. 이거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A는 이거로부터 T는 A분의 V-V0인데 V2F 마이너스 V0. 그래서 화살의 그 가속되는 시간을 보니까 A가 1.56 곱하기 10의 3승이었고요. V2F는 어떻게 됩니까? 50이죠? AD형입니다. 하니까 0.032세컨드 됩니다. 자, 그 말은 화살을 이만큼 당겼다가 놓으니까 화살이 여기 오는 데까지 거의 여기 오는 데까지 이 진동하는 거 뺀다 여기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0.03이 초과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운동량, 충격량 정리를 한번 보십시다. 이 3번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F의 Y 성분에 대해서 보고 있죠. Y 성분. 그래서 FY를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평균으로 보고요. 아주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냥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고 보자. 사실 일정하지 않은데 거의 일정하다고 보자. 그러면 아까 전에 뭐였죠? 운동량 충격량 이것이 뭐였습니까? 델타 P였죠. 델타 P. 그래서 이것이 델타 PY인데요. 이것이 운동량 충격량 정리의 뭐라고요? Y 성분을 가는 거야. Y 성분. 운동량이나 충격량은 벡터이기 때문에요. X 성분, Y 성분 다 작용을 해 그게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이제 F의 Y의 평균을 구해보면요. 델타 T분해요. 델타 PY가 되죠. 그죠? 0.03이라는 것만 이거 누구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0.032초를 넣고요. 델타 PY를 보니까 원래는 붙들고 있을 적에는 0이었는데 놓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V2F에 잘 보십시다. 요 화살의 Y 성분이 생기죠. 어떻게 해요? M2에 V2F에다가요. 사인 30도가 되죠. 그죠? 요만큼이.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요. M2에 사인 30도가 됩니다. 각각을 다 넣어주니까 M2가 어떻게 되죠? 0.03이었죠? 화살 한 개의 무게에 곱하기 V2F가 50이었고요.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그죠? 하니까 답이 어떻게 되죠? 23.4N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평균 수지 강력을 이제 Y 성분에 대해서 한번 다 해보면은 모든 힘을 다 구해라. Y 성분을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가 받는 이제 힘을 다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일단 중력이 있겠다, 그죠? 일로.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있어야 되죠? 중력, mg가 있고요. m에 봅시다. 뭐 g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fy의 그러니까 뒤로 밀려나는 핀 r이 있고요. 그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y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만큼의 힘이 추가로 밑으로 작용해야 된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돼요. 나머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n인데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생각해 준다면은 n을 위에 방향이니까 먼저 써주고요. 빼기 mg에 빼기 r입니다. r은 뭐라고요? r은 왜 r을 쓰느냐? recoiling force라 그래가지고 이게 뒤로 이렇게 뒤로 뭐라 그럽니까? 뒤로 나가는 이 사람이 뒤로 나가는 그런 포스이기 때문에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y 방향으로 변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의 운동의 변화가 없죠. x 방향으로만 뒤로 나갈 뿐이잖아요. y 방향으로 뭐 이렇게 뭐 땅을 뚫고 들어간다든지 공중에 붕 뛰어오른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0을 뒀습니다. 내가 구하려는 게 이거죠. n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mg 더하기 r이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mg는 지금 보니까는 59.94라고 해야 되고요. 왜요? 화살 다 있었는데 처음에 60이었는데 화살 두 개를 쏘니까 0.03, 0.03 두 번을 빼주니까 59.94가 됐고요. 곱하기 9.8을 해야 되고요. 더하기 R은 여기 있는 힘이에요. 23.3N. 그래서 이것이 R이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R이 된다. 왜 그런데요, 교수님? 화살을 쏘고 난 거에 의해서 오는 운동량의 변화를 나눠준 것이 그것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뒤로 밀리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밀리는 힘만큼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있어요. 이게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땅이 받쳐주는 게 그것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땅이 받쳐주는 게.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R을 써줬고요. 해보니까 답이 6.11 곱하기 10의 제곱뉴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힘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 화살을 위로 쏠 때 더 위로 만약에 수직으로 쏜다 그러면 더 큰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아래로. 그러니까 나의 신발 바닥을 받치는 힘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이렇게 쏠 때와 이렇게 쏠 때는요, 내 발바닥이 느끼는 힘이 달라요. 이렇게 쏘면 느끼는 힘이 한 개도 거의 못 느끼진 않네요. 중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무거운 화살을 가지고 쏜다면 훨씬 더 잘 느낄 수가 있겠네요. 많이 화살이 무거워도 내가 굉장히 잘 당길 수 있어서 막 쏘면요 위로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만큼 아래로 가는 힘이 커요. 그래서 그 원리가 로켓의 발사 원리입니다. 뒤로 많이 뽑아주면 앞으로 더 많이 튀어나가겠죠, 그죠? 화살 쏘는 거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공사의 활쏘기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요 1차원 충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